교과서 96쪽에는 1차 함수와 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교과서 96쪽을 펼쳐보고요. 화면에 보이는 1차 함수와 그래프를 오늘 할 건데요. 이 내용을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는 준비 학습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를 보고 x와 y 사이의 대응관계, 대응관계의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여러분 공부할 때는 항상 그 밑줄 그을 수 있도록 자와 빨간색 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x와 y 사이의 대응관계, 이게 바로 함수라는 뜻이에요. 오른쪽 좌표면 위에 그래프로 나타내 보시는데요. 그래프라고 하면 보통 이제 직선이나 곡선을 의미하는데 하나의 점도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이렇게 1, 2, 2, 3, 3, 4, 4, 5, 6의 좌표를 점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다음 2번을 볼게요. 다음에서 y가 x의 정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알아보고 x와 y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주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먼저 x와 y 사이의 대응관계, 함수라고 그랬죠. 자, 이거를 한번 밑줄 긋고요. 1번 1시간에 70km, 1시간에 70km 달리는 자동차가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거리라는 것은 거리는 뭐 곱하기 뭔지를 한번 써보세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놔볼까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러면 거리가 시간 곱하기 속력이란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이 y는 하고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1번의 정답은 정비례이고요. y는 70x가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넓이가 24제곱cm인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xcm.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죠. 이때 일단은 이제 높이 y는 꼴로 나타내기 어려우면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2분의 1 xy라고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이 값이 24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쓴 다음에 y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요. 일단 양변에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x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y는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일단 반비례고요. y는 x분의 48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97쪽을 볼까요? 먼저 공부하기 전에 이 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맨 위에 성취 기준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밑줄 긋고요. 함수의 개념을 이해한다.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어서는 1차 함수까지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제목도 함수란 무엇인가, 함수는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죠. 탐구해 봅시다. 한번 보면 다음 표는 수진이가 강낭콩을 심고 싹이 난 후 매일 강낭콩에 키를 재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와 y에 관한 식은 밑줄을 긋는 게 좋아요. 자, 강낭콩이 싹이 난지 하고 x일 후에 키를 ycm. 이게 이제 xy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x라는 것은 날수, 그 다음에 y는 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도 일수하고 키, 센티미터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번 강낭콩이 싹이 난지 일주일 후 키는 몇 센치인가요? 여러분 일주일은 알겠죠? 몇 센치인지. 1일 후네요. 미안합니다. 1일 후에 키는 몇 센치입니까? 인데요. 일단 이 표를 보면 1일 후에는 1cm가 되겠고요. 2일 후에 키는 3cm가 되겠죠. 한번 적어보고요. 자, 2번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라 y 값이 몇 개로 정해지는 건데, 위에 표를 보면 키가 매일 자란다고 봤을 때 x의 값 하나에 y 값이 오직 하나 정해지죠. 각각 하나씩 정해진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어디만 적으면 되냐면 각각 하나씩 정해진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밑을 볼까요?
함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여기 자료를 준비해서 밑줄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두 변수 x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인데요. 대응 관계가 성립할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두 변수 xy에 대해서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만 대응되어야 됩니다. 정해지는 대응 관계가 성립할 때 y를 x의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씩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씩 대응되게 되면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밑줄 그어볼까요? 자연수 x의 약수를 y라고 할 때 과연 x와 y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표를 보는 것처럼 1의 약수는 1 하나지만 이 이상의 약수는 2개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대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y는 x의 함수가 아니다. 밑줄 긋고요. 다음으로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y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약수의 개수는 오직 하나죠. 그죠? 하나의 수가 약수의 개수가 2이면서 동시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표를 보면 1, 2, 3, 4, 5, 6에 대해서 y값이 오직 하나로 정해지죠. 이런 경우는 함수가 됩니다. y는 x의 함수 읽어주세요. 함수의 개념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번이고 함수의 정의를 손으로 한번 써가면서 읽고 그리고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1번을 볼까요? 다음 중 y가 x의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인데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풀이 시간을 따로 주지는 않으니까 본인이 푸는 시간에는 잠시 동영상을 멈춤을 하고요. 다 푼 다음에 동영상 플레이를 해주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정답을 보면 1번과 3번인데요. 1번, 3번을 한번 볼까요? 1번은 하루에 24시간 중 낮의 길이가 x시간일 때 밤의 길이 y는인데요. 일단 중요한 건 낮과 밤의 합은 24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24. 그러니까 여기서 x를 이항하게 되면 따라서 y는 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4. 한번 써보세요. 함수이죠.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하나씩 정해지게 되니까요. 또 시내 버스 요금 x1을 내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여러분 시내 버스를 타게 되면 요금을 낸 다음에 한 정거장 가도 되고 두 정거장 가도 되고 상관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x의 값에 대해서 y 값이 여러 개 존재하게 됩니다. 그냥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한번 한 장이 50원인 색지를 x장 살 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인데요. y는 당연히 50x가 되니까 방금 전에 봤듯이 정비례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4번 볼까요? 자연수 x보다 작은 짝수 y는인데요. 일단 만약에 자연수 x 10이라고 한다면 10보다 작은 짝수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죠. 그죠? 2, 4, 6, 8 이렇게 여러 개로 정해지기 때문에 함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판정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의사소통을 볼게요. 두 변수 xy에 대해서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관계를 일상생활로 찾아 이야기해 보자는데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함수로 정의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선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시간에 x km 달리는 자동차가 5시간 동안 달린 거리. 일단 이런 것도 사실은 일상생활과는 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으로만 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출발할 때 출발 전엔 0이었다가 출발하게 되면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뭐 신호등 앞에서 멈추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은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는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학에서는 그냥 가정만 하는 거예요. 1시간에 x 킬로미터를 달리는 자동차가 5시간 동안 달린 거리. 일반적으로 같은 속력으로 꾸준하게 달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것을 찾지 않았다면 이걸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어두세요. 적는 시간이나 문제풀이 시간은 따로 주지 않으니까 멈춤하고 적은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플레이 버튼 누르면 됩니다.
다음에 함수값은 무엇일까인데요. 이걸 들어가기 전에 EBS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나는 천재 수학자 닥터 Y. 아니, 석 달치 끊어놓고 10번도 오지 않는 동네 헬스장에서 수학이라니 당황스럽군. 함수가 뭐냐고 묻는데 왜 당황해? 닥터 와이도 모르는구나. 함수라면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거 아니야? 함수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런닝머신에도 함수가 있죠. 이 런닝머신은 1분 달릴 때마다 8kcal 소모됩니다. 2분이면 16kcal, 3분이면 24kcal, 4분이면 32kcal. 달리는 시간과 소모되는 칼로리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 눈치채셨나요? 달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소모되는 칼로리량도 늘어나잖아요. 이런 관계를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부르는 것뿐이죠. 이 관계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 문자를 사용해볼까요? 달리는 시간을 x라고 하고 소모되는 칼로리량은 y라고 부르기로 하죠. x, y의 값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x의 값은 1, 2, 3, 4 y의 값은 8, 16, 24, 32 우와,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네. 이 x, y처럼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함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해드리죠. x의 값이 1일 때 y의 값이 8, x의 값이 2일 때 y의 값이 16, 3일 때 24, 4일 때 32. 이렇게 두 변수 x와 y 사이에 x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라 y값이 단 하나로 정해지는 대응 관계가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는 y는 fx라고 나타내는 것이죠. fx? 우와, 내가 사랑하는 함수 소녀다. 좋아 좋아. 나도 좋아. y는 fx도 겁먹지 말고 사랑스럽게 생각하자고요. 함수가 영어로 펑션. 이 f는 펑션의 첫 글자죠. 결국 y는 fx, y는 x의 함수란 말을 영어로 써놓은 것뿐이죠. 우와, 나랑 fx의 관계도 함수인가? 아니, 너와 fx는 서로 모르는 관계야. 그렇다면 이 물병 개수와 슈퍼에 내야 하는 돈, 이건 함수인가? 커렉트, 함수입니다. 물병을 한 개 사면 500원, 두 개 사면 1000원, 세 개 사면 1500원. 이렇게 몇 개 사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정해지니까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 이것도 함수겠네?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잖아. 커렉트. 바로 그런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걷는 속력은? 걷는 속력이 빠를수록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아진다. 둘의 관계 역시 함수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들은 알아서 어디다 쓰려고 수학에서 함수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공부를 하는 거지? 궁금해? 궁금하면 다시 달려볼까? 아니야. 이 런닝머신에서 1분을 달리면 8kcal가 소모된다고 했죠.
그럼 333분을 달리면 몇 킬로칼로리가 소모될까요? 2분이면 16kcal, 3분이면 24kcal, 4분이면 언제 333분까지 계산하지? 아! 그냥 333분까지 달려볼까? 흠, 어, 함수를 이용하면 일일이 다 해볼 필요가 없죠. 달리는 시간이 1분 늘어날 때마다 소모 칼로리량이 8kcal씩 늘어나니까 이 함수를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소모되는 칼로리량은 8 곱하기 달린 시간. 달리는 시간을 x라고 하고 소모되는 칼로리량을 y라고 하면 y는 8x. x, y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죠. 아하! x에 333분을 넣으면 y는 8 곱하기 333. 정답은 2664kcal. 함수를 알면 이렇게 편한 걸. 하마터면 333분 동안 달릴 뻔했어. 혹시 함수의 관계식을 만들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8 곱하기 333을 해서 2664라는 답을 구해버렸나요? 내가 말했죠. 우리는 함수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그게 함수인 줄을 미처 몰랐던 것 뿐이죠. 함수는 둘 사이의 관계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수학에 상처받은 외로운 영혼을 위하여 닥터 와이. 네,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요. 98쪽에 함수값은 무엇일까 보도록 할게요. 함수와 함수값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방금 전에 동영상에서 살펴봤듯이 함수값이라는 것은 x의 값에 대입해서 계산한 y 값을 말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탐구해 봅시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요금제에 가입하면 데이터를 1MB당 20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하고 나서 여기 이제 XY에 관한 식에서는 밑줄을 그어주세요. 데이터 X MB당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Y1 이렇게. 그럼 X와 Y에 관한 식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여러분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자, 일단 이 빈칸을 채우게 되면 20, 40, 60, 80, 100, 120, 20 만큼씩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눈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관계식을 쓰면 y는 20x라는 관계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x의 값에다 2를 대입하면 20이고요. 2를 대입하게 되면 40, 3을 대입하게 되면 60 이렇게 바로 모든 값을 다 구할 수 있는 대응관계식을 함수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y는 fx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밑줄 그어볼까요? y는 x의 함수일 때 이것을 기호로 y는 fx라고 씁니다. y는 fx. 이거 fx는 한번 이렇게 네모칸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x의 값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x의 값에 대입해서 나오는 y 값을 이제 함수 값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참고입니다. 보통 함수를 똑같은 함수를 y는 20x로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fx는 20x로도 써도 되는데요. 같은 식이거든요. 그럼 언제 y는 20x로 쓰고 언제는 fx는 20x로 쓰는지 그거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풀거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y는 20x를 쓰고요. 이 함수값 x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함수값을 계산할 때는 fx는 꼴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함수값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는 fx는 20x로 쓰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또 밑줄 그을까요? 함수. 자, 자료를 준비하고요.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에 따라 하나씩 정해지는 y값, 즉 fx를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방금 전에 fx는 20x에서 x의 값에다 3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f3이 되겠죠. 이런 표현들 잘 눈여겨 보세요. f3, x의 값 대신에 3을 쓴 겁니다. 그랬을 때 20 곱하기
우변에서도 이 x의 대신에 3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곱셈기호가 생략된 거니까 20 곱하기 3이라고 해서 x가 3일 때 y 값은 60이구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을 교과서에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2번 함수 y는 fx가 다음과 같을 때 여기 x가 마이너스 2일 때 1일 때 2의 값을 각각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교과서에다가 직접 한번 써보세요. 먼저 f-2, f1, f2 마찬가지로 2번도 한번 볼까요? f-2, f1, f2 어렵지 않죠? 3번처럼 이렇게 1차 식으로 표현돼도 상관없어요. x의 값에다 그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f-2는 0, f1은 2분의 3, f2는 2가 되는 거예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x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같이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f-는 3, f1은 0, f2는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풀이 시간이나 답을 정리할 시간은 따로 안 주니까 동영상 멈춤을 하고 다 적은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예제 1번을 볼까요? 자, 음료수 2400ml를 X명이 똑같이 나눠 마시려고 합니다. 자, 일단 밑줄 그어볼까요? 일단 음료수 양은 정해져 있고요. 사람 수가 X명입니다. 나눠 마시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Y가 뭐냐면 한 사람당 마실 수 있는 음료수 양을 Y ml인데요. 만약에 한 사람이 혼자서 다 마신다면 2400이 되겠죠. 두 사람이 나누어 마시려면 2분의 2400, 세 사람인 경우는 3분의 2400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y는 x의 함수입니까? 함수가 될까요? 네, 함수입니다. 이렇게 표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표까지는 그릴 필요가 없고 일단 하나씩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기 때문에 y는 x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y는 fx를 할 때 fx를 구하시오인데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y는 x분의 2400이 되겠죠? 그죠? fx는 또는 y는 x분의 2400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x는 4일 때 이 x의 값에다가 4를 대입하는 거예요. f4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f4는 4분의 2400 계산하면 600이 되는 거죠. 그죠? 4명이서 나눠 마시게 되면 600ml씩 마실 수 있다라고 계산이 된다. 이걸 함수값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페이지 넘기고요. 3번을 볼까요? 또 밑줄 긋죠. 단백질 1g을 섭취하면 4kcal의 열량을 얻을 수 있답니다. 1g당 4kcal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단백질 xg을 섭취하여 얻을 수 있는 열량을 ykcal라고 할 때 이게 이제 xy에 관한 관계식 이렇게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xy에 관한 식은 밑줄 그는 게 좋아요. 자, 먼저 함수입니까? 한번 판정해 보세요. 함수일까요? 함수가 맞습니다. 왜냐면 단백질 1g에 4kg면 2g이면 8kg가 되겠죠.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은 하나씩만 값을 갖습니다. y는 fx를 할 때 fx를 구하시오인데요. 자, fx는 4x가 되겠죠. 그죠? 1g일 때 4kcal, 2g일 때 8kcal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f10 x에다 10을 대입하면 10g 40kcal가 됩니다. 라고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만들기 볼까요? 일상생활에서 y가 x의 함수가 되는 두 변수 xy를 찾고 문제 3과 유사한 문제를 하나씩 만들고 지금은 이제 짝과 바꿔 풀지 못하고요. 만들기만 합시다. 여기서 한 가지 예만 들어보자면요. 일단 요거네요. 길이가 20m인 테이프를 xm 사용하고 남은 테이프 길이를 ym를 하자. 이거 한번 일단 적어보세요. 그러면 y는 x의 함수입니까? 함수가 맞아요. 그리고 x 더하기 y 값은 20이잖아요. 그러면 x를 이항하게 되면 y는 20-x인데 y 대신 fx를 쓰면 fx는 20-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8을 구하세요. 그러면 x에다 8을 대입해서 20-8, 즉 12m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본인이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요 내용을 그대로 적어도 됩니다. 자, 다음에 함께하는 수학을 해볼까요? 자, 아래 순서에 따라 짝과 함께 게임을 해보자는데 짝과 함께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원격 수업이니까 여러분 혼자서 한번 해봅시다. 다음과 문제를 풀어 구하는 값을 오른쪽 빈구판에 하나씩, 빈칸 하나씩 자유롭게 적어 빈구판을 채운다. 빈구 게임을 하자는 얘기죠. 짝과 번갈아 가면 수를 하나씩 부르고 빈구판에 적힌 수가 불리면 그 칸을 색칠한다.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한 줄이 모두 색칠되면 빈구라고 했습니다. 아마 빈구 게임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이제 먼저 우리는 빈구 게임을 할 수 없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에 관한 식을 한번 다 7번까지를 다 한번 해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는 정답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번, 2번 여러분 한번 각자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화면을 보고 일단 써보세요. F2 값은 1번 F2 값은 70, 2번 F-1 값은 -2, 3번 F5 값은 -35, 4번 F-4 값은 1 이렇게 한번 다 써보세요. 5번, 6번, 7번까지. 그러니까 이 수들만으로 이제 빈고를 쓰는 건데요. 네모칸을 다 채우는 건데 위치가 다 다르겠죠. 그죠? 만약에 두 사람, 세 사람에게 되면 각자 숫자들을 적는 위치가 다른데 이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숫자들만 불러서 가로 세로 대각선 선을 먼저 완성하면 이기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빈구 게임 못하니까 요 식을 함수 값을 계산하는 것만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1쪽을 볼까요? 101쪽에서는 1차 함수와 그 그래프입니다. 이제 함수를 배웠고요. 그래서 1차 함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1차 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1차 함수의 의미만 이해하는 거로 만족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차 함수란 무엇일까인데 이걸 보기 전에 EBS 동영상 하나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천재 수학자 닥터 Y. 초속 3.4m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수학의 향기가 느껴진다. 아니, 이건 맑은 공기와 최고의 부대 시설을 자랑하는 캠핑장에서 함수라니 연구실로 돌아가야 하나? 돈, 무! 멈추시오! 우리 생활 속에 함수가 숨어 있다고 닥터 Y가 항상 강조했잖아. 잠깐, 캠핑장 이용요금표? 아하, 여기에 1차 함수가 숨어 있군. 여기 어디에 1차 함수가 숨어 있는데? 잘 봐. 이용요금표에 따르면 캠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만 원의 기본 요금에 하루에 2만 원씩 텐트 대여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캠핑을 1일 동안 한다면 기본 요금 3만 원에 텐트 대여료 2만 원을 더해서 5만 원을 내야겠죠. 만약 캠핑을 2일 동안 한다면 기본 요금 3만 원에 텐트 대여료 4만 원을 더해서 7만 원을 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3일 동안 한다면 기본 요금 3만 원에 텐트 대여료 6만 원이 더해져 총 9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때 기본 요금 3만 원에 텐트 대여 기간을 X, 총 이용 요금을 Y만 원이라고 하면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만 정해지므로 Y는 X의 함수입니다. 이것을 함수의 식으로 정리해보면 Y는 2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식과는 다른 새로운 식이 등장했는데요. 이렇게 Y는 AX에 B가 추가된
y는 ax 플러스 b 형태의 함수를 1차 함수라고 합니다. 잠깐, 궁금한 게 있어. 1차 함수는 왜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별거 아니야. y는 ax 플러스 b에서 y가 x에 관한 1차 식이니까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4x 플러스 3은 1차 함수지만 y는 4x 제곱 플러스 3의 경우 y가 x에 관한 2차 식이니까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1차 함수의 또 다른 예를 찾아볼까? 어디 보자. 거기 있는 나무가 아니다. 그 작은 나무 옆에 아주 어린 묘목이 적당한 것 같군. 스몰 y의 키는 20cm, 나무의 크기는 스몰 y의 키와 같으니까 나무의 크기는 20cm일 거야. 이 묘목이 매년 2cm씩 자란다고 가정하면 키를 예상할 수 있겠지. 지금은 20cm니까 1년 후에는 2cm가 자라서 22cm가 되겠지? 2년 후에는 2cm의 2를 곱한 4cm를 더해 24cm가 되는 거야. 커렉트. 이런 식으로 x년 후의 묘목의 키 y는 2 곱하기 x 플러스 20cm가 됩니다. 1차 함수의 식으로 나타내면 y는 2x 플러스 20이 되는 거죠. 10년 후에 내가 다시 캠핑장을 찾을 때에는 나무는 40cm까지 자랄겠네. 그럼 10년 후를 기억하며 치즈! 잘 나왔는걸? 이제는 학생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에도 1차 함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요금제죠. 기본 요금은 단돈 5,000원. 1분 통화에 5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학생 요금제도 1차 함수로 설명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을 사용한 시간을 x분이라고 할 때 총 사용요금 y1을 구하는 식은 y는 50x 플러스 5,000이 되죠. 만약 한 달 동안 평균 60분을 쓴다고 할 때 1차 함수식 y는 50x 플러스 5,000을 활용하면 기본 요금 5,000원에 3,000원이 추가돼 총 요금 y 값은 8,00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처럼 y가 x에 대한 1차식인 함수를 말합니다. 잠깐! y는 0x 플러스 3은? 이것도 1차 함수인가? y는 0x 플러스 3도 a가 0, b가 3인 1차 함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0과 x를 곱하면 0이 돼서 x의 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1차 함수가 아닙니다. 아, y는 ax 플러스 b에서 a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y는 2x처럼 y는 ax만 있는 건 이것도 1차 함수야? 끊임없이 질문하는 호기심 아주 좋아. y는 2x의 경우 ax만 있어서 1차 함수가 아니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에서 a가 2, b가 0인 1차 함수입니다. 이제 어떤 형태의 1차 함수가 나와도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 정말? 그럼 이것만 기억해. 여러분도 마찬가지. 1차 함수식은 y는 ax 플러스 b라는 것을 말이죠. 수학에 상처받은 외로운 영혼을 위하여 닥터 Y. 네, 다시 교과서로 들어올게요. 101조 그 탐구해 봅시다부터 볼게요. 1차 함수는 방금 전에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y는 ax 플러스 b 꼴이고요.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b는 0이 돼도 되고요. 자, 그런 꼴로 나타내는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름철 폭염 대책 중 하나는 도로에 물을 뿌리는 것이다. 어느 살수차의 물탱크에 일단 7,000리터네요. 물이 채워져 있다. 이 살수차로 1분에 50리터씩 물을 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분당 50리터씩 줄어드는 거죠. x분 동안 물을 뿌린 후 물탱크에 남아있는 물의 양 y리터. 이거는 밑줄 그어주세요. 자를 대고. 저도 한번 자를 대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를 대고 xy에 관한 정의는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1분 후에는 당연히 50을 빼니까 6,950이 되겠고요. 2분 후에는 1,000을 빼야 되겠죠. 100을 빼야 되겠죠. 6,900이 되겠고, 이렇게 50씩 줄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x와 y 사이 대응관계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y는 7000에서 마이너스 50x를 빼주면 됩니다. 그죠? 자, 이거는 1차 함수입니다. 왜냐면 x에 관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50이고요. 상수항이 7000인 1차 식이잖아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0x 플러스 7000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를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1차 함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여기도 밑줄을 그을게요. 일반적으로 함수 y는 fx에서 y가 x에 관한 1차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이제 y에 관한 식은 네모를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형광펜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y는 ax 플러스 b, n은 0이 아니다를 밑줄을 쳐주면 됩니다. 자, 이런 함수를 x의 1차 함수라고 불러요. 항상 이런 콜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y는 콜로 하고요. 좌변에는 y만 있고요. 우변에는 x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1차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보니까 3x, 당연히 b는 0이어도 된다고 그랬죠. 1차 함수, 2x-1차 함수, 그 다음에 분수여도 상관없어요. a가 분수여도 꼭 정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1차 함수이지만 x분의 1, 우리는 이제 대표적인 반비례 함수인데 이거는 1차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2차 함수가 되겠죠. x에 조금 있으니까. 맨 아래에 밑줄 그어볼까요? 참고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보통 x의 값의 범위를 수 전체라고 생각한다. 밑줄 그어볼까요? 특별히 x의 범위를 주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 전체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수 전체에서 이 수가 의미하는 바는 확률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확률이 올라갈수록 자연수, 정수, 유리수, 그다음에 무리수, 실수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죠.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복소수까지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어떤 수를 배우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수가 바로 수 전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번을 볼까요? 다음 중 1차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골라보세요. 몇 번과 몇 번일까요? 1번과 3번입니다. 그러면 2번은 몇 차 함수일까요? 이건 2차 함수. 한번 적어보세요. 2차 함수. 그 다음에 4번은 이거는 1차 함수도 아니고 2차 함수도 아니고 이거는 분수 함수라고 하긴 하는데요. 이거는 아니다라고만 하면 됩니다. 굳이 여러분이 적게 되면 분수 함수 또는 유리 함수라고 적으면 됩니다. 적어볼까요? 분수 함수. 이렇게 분수 함수라고 적어놓으면 됩니다. 다음에 2번을 볼까요? 다음에서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y가 x의 1차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인데요. 일단은 여러분 동영상을 잠시 멈춤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써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 저는 그냥 계속 할게요. 1번 올해 15살인 현성이는 x년 후에 나이 y. 그러면 현재 15살에서 플러스 x가 되겠죠. x를 먼저 쓰게 되면 y는 x 플러스 15가 되겠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xcm인 원의 넓이인데요.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의 제곱이니까 파이 x의 제곱, 그죠? y는 파이 x의 제곱. 이건 1차 함수가 아니네요. 3번 자동차가 x km/h인데요. 1시간에 x km를 간다는 속력입니다. y시간 동안 달린 거리인데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200은 x 곱하기 y인데 양변을 x로 나눠주니까 y는 x분의 200. 이것도 분수함수이고 1차 함수는 아닙니다. 4번 볼까요? 가로의 길이가 xcm이고 세로의 길이가 5cm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인데요. 여러분 직사각형 하나 그려보세요. 그러면 세로 2개, 가로 2개. 그죠?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0이 됩니다. 이건 1차 함수 맞죠? 그래서 y가 x의 1차 함수인 것은 1과 4 두 개입니다. 오늘은 의사소통 문제까지만 할게요. 일상생활에서 1차 함수의 예를 잡고 그것이 1차 함수인 까닭을 말해보자 인데요. 일단은 두 학생이 먼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이 학생은 한 개에 1,300원 하는 사과 X개를 사고 10,000원을 내면 거스름돈은 이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거스름돈을 Y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학생은 2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수조에 매분 1리터씩 물을 받으면 X분의 물의 양은 하고 한번 이것도 수식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일상생활의 예를 찾아서 아니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제를 그대로 적어도 됩니다. 500원짜리 사탕 X개와 1000원짜리 과자 한 개의 값을 Y1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500X 더하기 1000이 되겠죠. 그죠? 1차 함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1차 함수의 그래프